여러분 안녕하세요. 종목어디가 최슬기입니다.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정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서전은 수치스러운 점을 밝힐 때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나 스스로 잘했다는 것,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그게 진짜라 할지라도 요즘 말로 손발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들으면 표정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면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어디가 조홍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덕분에 잘 보냈어요. 네, 담배 끊으셔서 그런가 얼굴이 점점 더 괜찮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아닌 것 같은가요? 자, 오늘 저희가 2월 4일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월의 첫 녹화입니다. 2월 들어서 좀 1월 말부터 국내 시장 흐름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특히나 2월 들어서 점점 더 좋은 흐름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4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2월에는 우리 국내 증시 좀 괜찮은 흐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나타나게 될까요? 2월이요. 일단은 뭐 저는 워낙 1월 효과가 굉장히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12월 작년 연말, 그러니까 산타랠리도 우리가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오지 않았고 또 이제 연초 효과도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자, 이제 2월 달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점진적으로만 좀 장은 좀 우상향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진짜 2월 들어서 뭐 장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여기서 딱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일단은 뭐 기술적 지표라도요. 일단은 202평대에서 지금 1980이죠. 예, 80이나 90 쪽에서 지금 많이 지금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2월 장이 좋다, 뭐 3월이 나쁘다 이제 그러한 앞서가는 어떤 그런 예측보다는요. 자, 장이 1월 달에 비해서 2월은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좀 매기가 조금씩 난다라는 거죠. 자, 살아나는 매기가 과연 어느 쪽으로 이제 붙는 건가, 이제 어느 업종에 붙고, 어느 테마에 붙고, 뭐 대형주냐, 아니면 스몰캡이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붙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 그래서 이제 어떤 장이, 물론 굉장히 좋은 것도, 장이 가는 게 굉장히 물론 좋은데요. 자, 종합지수 여기서 또 2,000 넘어가고 2,100, 200 넘어가면은요, 또 지수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종합지수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살살 이렇게 기면서,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응집시키면서 옆으로 기는 사이에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이제 수익이 나는 장세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장세가 제일 시장에 투자하기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종합지수 상승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시장 자체에는.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큰 폭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한 단계 레벨업 되기에는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좀 몇 가지 더 좀 있어야 될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점검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 장은 이 상태에서 1950에서 뭐 1900 그 사이에서 좀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좀 매기가 좀 개별 종목 쪽으로 좀 이렇게 붙는 그런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일단 뭐 조금 더 우리가 이 시장이 안정되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크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월 코스피는 이 밴드 구간을 좀 설정해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시는지. 일단 큰 어떤 외부적인 변수가 없다면은요. 저는 일단 윗밴드는 일단은 1990 정도, 그리고 이제 아랫밴드는 한 1930. 예, 요 사이에서 좀 이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러한 장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월에는 1930에서 1990포인트 선 이 사이에서 좀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일단은 좀 코스피 안에서도 또 코스닥 시장도 개별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대응법,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법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좀 분석을 해볼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들고 잠시 후 네 종목 어디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종목 어디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좀 소중하게 담아놓은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 분석해볼 포트폴리오, 어떤 분의 포트폴리오가 선정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모두 네 종목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비아트론, 현대공업 이렇게 네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비중은 모두 각각 10%씩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좀 해볼 시청자분은 대형주 좀 선호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수익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종목 모두 좀 손해를 보고 계신데요. 오늘 걱정 참 많은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하면 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민 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 고민 덜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이 좀 담겨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손해를 좀 보고 있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저는 큰 점수를 받을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드는데 이 포트폴리오 10점 만점이라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10점 만점이라면 한 뭐 7.5점에서 8점 정도까지 줘도 괜찮아요. 네. 이 손해를 생각을 해본다면 점수는 굉장히 높은데 종목들을 잘 선택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죠. 뭐 손실이야 이제 뭐 확정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하게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대신 이제 그 하락폭이나 손실폭을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봤을 때 한 8점 정도를 일단 드리고 싶고. 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모비스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들이고 또 안정적인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종목도 자, 이제 그 외에 그 현대공업하고 그 한 종목도 역시 스몰캡이지만은 시총으로 따지면 한 900억 정도 이렇게 언저리 상당히 좀 움직이기 굉장히 좋은 그 시총이고요. 그렇게 스몰캡이지만은 그렇게 스토리가 없는 기업도 아니고, 자, 그래서 저는 뭐 객관적으로 이제 그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 점수를 약간 좀 깎였지만은 놔두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 8점 정도로 줘도 무난한 포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이 포트폴리오 종목들은 참 좋은데요. 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타이밍 제대로 잡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자, 이 종목들 어떻게 하면 좀 손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우리 시청자분은 48,9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2월 4일 SK하이닉스는 47,300원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이 종목 일단은 좀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시장 상황은 어떤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 뭐 전반적으로 뭐 1분기 이쯤이 좀 비수기일 텐데 요새 시장 상황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 통상적으로 이제 그 드램 쪽은 1분기가 좀 비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여파 때문에 뭐 랜드나 아니면 뭐 드램 가격 이런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좀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2분기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어질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2015년 글로벌 드램 시장은 2014년 대비 한 8% 정도 증가한 한 505억 달러 정도로 이제 그 시장을 보고 있고요. 또한 DDR4의 성능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그 전력 소모 개선으로 인해서 좀 수요가 좀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좀 봤을 때는요. 일단은 1분기에 비해서 드램 시장은 2분기에는 좀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되어질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는 1분기에 비해서는 2분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 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섹터를 어느 쪽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것인가라는 거죠. 일단은 반도체 드램 쪽이요, 보면은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소형 개별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가 많이 뛰어났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코스피 대형 우량주, 특히 이제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만 가져가신다면은 뭐 충분히 좀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1분기는 원래 통상적으로 좀 이 반도체 시장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좀 1분기는 침체된 분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2분기부터 좀 더 개선된 흐름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실적 어땠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죠. 네. 4분기 실적 보면은 매출액이 한 5조 1,480억 나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6,672억 원. 자, 전년 대비 각각 19% 증가, 그리고 이제 28% 이렇게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적 증가한 이유, DRAM의 견조한 가격 흐름이 있겠죠. 예. 견조한 가격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6죠. 자, 아이폰 6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한 45% 정도 증가한 약 한 7,450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바일 DRAM 쪽 수요를 이제 그쪽에서 이제 견인한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자, 통상적으로 1분기가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 매출액이 한 4조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1조 한 4,700억 정도,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2014년 4분기에 의해서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아직 나온 확정 수치는 아니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SK 하이닉스에도 좀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작용이 되겠죠. 자, 이제 게다가 또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지금 현재 1월 말로 지금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DRAM 탑재량이 일단 증가할 전망이어서, 자, 이제 이런 부분도 SK 하이닉스에는 굉장히 좀 실적 호조세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난 4분기죠. 자, 2014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보통주 한 주당 약 한 300원의 배당을 실시한다고 일단 보도를 했어요. 자, 이제 배당을 실시한다는 게, 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2011년 3월 이후에 지금 이제 거의 한 4년 만에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지금 배당을 발표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지속적으로 이제 이익이 이제 창출되는 한 일정 수준의 배당을 갖다가 꾸준하게 이제 지급한다는 점. 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투자 심리나 아니면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 48,900원에 일단 매수하셔서 지금 좀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좀 더 시간적인 비중을 좀 가지고 조금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하게 손실 낸 부분을 이제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좀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처음에 밝혔던 만큼 지금 계속해서 좀 칭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SK 하이닉스, 그래도 지금 일단은 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금의 손해는 뭐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이 전략,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좋다고 이제 항상 이게,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올렸지만은, 자, 또 이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네, 일단은 좀 매수 단가가 좀 위에서 들어가셨죠. 자, 일단 5만 원대가 상당히 지금 그 매물 밀집대로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주식들은 차트는 잘 안 봅니다. 원래 그 대형주는요. 저는 원래 이제 뭐 차트를 그렇게 썩 신봉하지 않아요. 이제 다만 그 매매를 치다 보니까는 내 주식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차트를 보는 거지만 이런 특히 이렇게 그 스토리가 있는 좀 더 성장성이 있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요. 뭐 차트를 저는 이제 그닥 잘 그렇게 신봉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안전히 뭐 배제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는 뭐 충분히 뭐 전 고점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로 봐서는 일단 5만 원대에서 일단 두 번 세 번을 갖다 계속 지금 받고 지금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은 자 5만 원 언저리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한 번 잘라주자는 거죠. 일단 한 번 접었다가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 상대적으로 좀 더 빠지면은 그때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자 일단 5만 원 돌파 여부를 한번 좀 그 파악을 하자. 자 그래서 이제 매도가는 일단은 매도가는 일단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뭐 200일 2평이죠. 네, 46,000원. 자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손절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 어떻게 전략을 좀 짜면 좋을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우리 시청자분은 48,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일단 목표가 5만 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46,0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SK 하이닉스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우리 시청자분은 25만 1,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10%의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2월 4일 24만 8,500원 기록하면서 장 마쳤는데요. 자,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업황, 일단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시장은 또 일단 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고, 일단 글로벌 시장이 지금 현재 자동차 업황이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요새 업황 좀 어떤가요? 업황, 뭐, 글로벌 쪽은 그렇게 좋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글로벌 업황이 이게 좋아진다는 것은 뭐, 다음 달에 좋아진다, 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그 업황 자체는 조금은 더 우리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그 국내 쪽에서는 그나마 좀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작년 그 12월 제조업 업황 BSI 지수 보시면요. 자동차나 이제 조선 쪽이 이제 72에서는 82 정도로 조금 그 업황이 개선이 되었는데 자, 이것도 어차피 이제 BSI는 이제 100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100 기준치에는 좀 미달하고 있는 그런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은 뭐 워낙 안 좋았어요. 예. 작년부터도 계속 안 좋았고 올해도 뭐 상반기까지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좋아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그 섹터 자체는 약간 좀 그 보수로 일단 잡아야 되는데 자, 이 자동차 시장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완성차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이기 때문에 물론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안 좋으면은요. 물론 부품 사업도 물론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은 현대모비스는 좀 더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제 이 두 종목 그 전에 SK 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는 좀 더 긴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현대모비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현대모비스 일단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황은 조금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제조업 업황이 소폭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현대모비스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액이 한 9조 8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8,800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자, 외형과 수익 측면에서 뭐 모두 증가했고요. 굉장히 좀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적 이익 방어 능력이 일단 검증을 받은 굉장히 좀 그닥 나쁘지 않는 그런 실적을 냈죠.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단 그 제조 부문의 그 영업 이익률 회복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인 완성차의 그 어려운 환경에 일단은 휩쓸리지 않고 연동되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실적으로 일단 평가받을 수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그 자동차 판매량은요, 원래 2분기, 3분기가 보통 그, 드라이빙 시즌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중국은, 다 사뭇 좀 그, 틀려요. 자, 중국은 이 V자형 그 패턴으로 일단 계절성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에 대한 그 춘절이 일단 1월이냐 2월이냐에 따라서 그 판매량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1분기가 이제 2분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중국은 그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죠. 자, 이제 이런 점에서 지금 현대모비스의 그 1분기 실적은요, 그 완성차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러한 현상을 보여줬죠.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법인 매출이 전체 해외 그 법인 매출의 어떤 절반을 좀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성의 한 3분의 2 이상을 좀 차지할 정도로 그 중국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국 봤을 때, 자, 일반 글로벌 자동차의 그 드라이빙 시즌이 2분기, 3분기 임에 반해서 이제 중국은 V자 패턴이기 때문에요. 1분기가 좋고 4분기가 이렇게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1분기이기 때문에 자, 이 1분기의 모습이 현대모비스의 어떤 실적 호조하고도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그 눈여겨볼 필요성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이제 그 지배 구조죠요. 예, 지배 구조상으로 이제 현대 글로비스하고 이제 블록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블록들이 성사가 되지 않았죠. 자, 일단 그 현대차 그룹의 그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그 키를 갖고 있는 그 기업이 바로 이제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현대 자동차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차가 또 기아차, 그리고 기아차가 또 현대모비스, 또 모비스는 다시 또 이제 그 현대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순환 출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그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그 핵심 기업인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지금 하나도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글로비스의 지분을 이제 팔아서 그 매각 대금으로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의 이제 지분을 살 개연성이 충분히 이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배구조 논리 측면에서 봐서도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한번 좀 눈여겨보고요. 한번 일단 그 매수를 하면은요, 일단 조금 더 그 홀딩 내지는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 지금 뭐 실적으로 봐서는요, 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당 한 뭐 40만 원 가더라도 누가 뭐 얘기할 뭐라고 태클을 걸 정도가 이제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사는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그 지배 구조의 어떠한 이런 그 흐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개선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크게 좀 수익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자, 현재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더 좀 주식을 좀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가가 좀 그러한 구간대가 아닌가, 예, 그래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현대모비스 홀딩으로 한번 좀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이 지배구조 개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하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시지만 오히려 물량을 여기서 더 붙여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지금 현재 2월 4일 종가
목표가는 24만 8,500원 선 기록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매매 전략 어떻게 꾸려나가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뭐 가격적인 조정은 다 끝났죠. 네, 한 24만 원대에서 지금 뭐 이중 바닥을 형성했어요. 자, 그럼 이제 상승 1파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다시 지금, 네, 121 이평을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다시 지금 하향 이탈하면서 지금 조정파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구간대인데, 자, 지금 2월 4일 종가가 지금 24만 8,500원이죠. 자, 우리 시청자에서 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1,500원. 예, 조금 물린 가격도 아니죠. 네. 요 정도 예, 잘 매수하셨습니다. 매수하시고요. 자, 매수하셨다. 홀딩 하십시오. 자, 제가 보기에는 뭐 개인적으로 자, 일단은 저는 30만 원 충분히 넘게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자, 방송입니다. 네. 무조건 40만 원 간다, 팔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일단은 200일 이평선대인 이제 27만 원대에서는 한번 좀 매도를 하자.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27만 원 정도 매도가 제시해 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 자, 요 24만 원대죠. 예, 24만 원. 자, 이중 바닥 밑으로 빠진다. 자, 손절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 차트 확인해 봤습니다. 현대모비스 일단 목표가는 27만 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24만 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현대모비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비아트론입니다. 비아트론, 우리 시청자분은 9,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월 4일 종가는 8,630원 기록했습니다. 자, 비아트론, 이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지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아트론, 이 종목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비아트론은 LCD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OLED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열 처리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AU하고 BOE 등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와, 그리고 이제 수주 실적을 보유한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 그러한 업체예요. 자,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을 잠깐 우리가 좀 점검을 보면은요, 안 좋았죠. 예, 2014년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이제 2015년도에는요, 일단은 중국 업체들의 신규 투자가 상반기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투자가 상반기에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올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OLED TV 생산을 위해서 또 이제 투자를 지금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방 산업이 어떤 신규 투자로 인해서 일단 디스플레이 업황은 일단 신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업황에 대한 투자 확대, 자, 당연하게 그 업황 속에 있는 기업들은 수혜가 일단 입을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비아트론도 이제 개별 중소형 스몰캡이지만은, 네, 요 종목도 조금 더 좀 가지고 가자. 내 종목 전체 다 이렇게 쏙 다 이렇게 함부로 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아트론 세 번째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이쯤이면 다 발전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좀 발전되는 기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 비아트론, 이 OLED TV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 업계에서 계속 좀 진행이 되면서 비아트론도 지금 현재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현재는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함부로 정리할 수 없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뭐가 그렇게 좋은 종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실적 잠깐 또 우리가 점검해봐야겠죠. 네, 실적이 2014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매출액은 한 328억 정도로 지난해보다 한 0.2% 그러니까 강보합으로 일단 선방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7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80% 정도가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익이 감소한 요인, 바로 이제 전방 산업들에 대한 투자 지연이 바로 이제 하나의 요인이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모두도 제가 이제 말씀 드린 것처럼, 자, 올 상반기부터는
자, 전방 업체들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일단은 그 비아트론도 점진적으로 이제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죠. 자, 이 비아트론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제 얘네들은 그 경쟁사들이 주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도 다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그 주로 판매하는 그런 장비뿐만 아니라 그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그 열 처리 장비의 그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좀 판매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 이제 특히 이 열처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 전력이 낮다는 어떤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그 열처리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그 LTPS나 아니면 플렉시블 OLED 등 적용 범위가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자, 이 기업이 만드는 장비가 계속 그 다른 쪽으로 이제 여타 부분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진다는 것은 당연하게 뭐 매출 증가에도 적극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특히 이제 금년부터 그 BOE나 아니면 CSOT죠, 예, 차이나스타 등 그 중국 패널 업체들이 지금 LTPS나 아니면은 그 OLED 그 신규 투자가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열 처리 관련에 대한 모든 그 핵심 그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이 비아트론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자, 이런 모든 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BOE나 아니면은 차이나스타가 자, 신규 투자한다. 당연하게 뭐 비아트론에게는 또 긍정적인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단기간에 뭐 실적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어떤 그러한 시각보다는요. 자, 좀 큰 시장, 그러니까 그 거시적인 어떤 그런 시점에서 신규 투자 사이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보자라는 거죠. 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규 투자는 자, 올 상반기부터 이루어진다. 자, 올 상반기에 신규 투자의 그 사이클이 이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큰 흐름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비아트론의 그 주력 고객사가 바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죠. 예, 제가 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자, 신규 투자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 뭐 동기업의 그 비아트론 같은 굉장히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로 많이 작용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뭐 BOE나 아니면은 티안마 등 중국 패널 업체들도 또 올해부터 계속 또 뭐 신규 투자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봐서는 전체 비아트론은 조금 더 좀 넓은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 이 종목 역시 바이앤 홀드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아트론 역시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신규 투자 사이클에 함께 좀 주목을 하면서 이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 차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가에서요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이제 그 많이 빠진 것처럼 가장 그 좋은 호재가 없죠. 자, 비아트론 역시 똑같아요. 자, 14,000원 일단은 최고가 찍고 난 다음에요. 지금 2월 4일 종가가 지금 8,630원이거든요. 네, 가격적인 논리로 다 빠졌다는 거죠. 자, 전저점이 이제 7,420원입니다. 7,420원, 그러니까 바닥 대비 한 뭐 15% 정도 이렇게 정도밖에 안 올라왔어요. 자, 회사는 좋아집니다. 뭐 걱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 갖다가 자, 내일은 또 이 모습이 어떻게 갈까? 뭐 100원, 200원을 이렇게 그런 차익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식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자, 투자적인 관점에 따진다면은요. 자, 회사 올 초부터 전방 산업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가격 논리 다 빠졌습니다. 예, 7,420원에서 지금 바닥에서 대바닥 찍고 지금 8,630원 2월 4일 종가. 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러한 구간대죠. 자, 저는 이제 일단은 뭐 매도가는 충분히 저는 예, 10,000원 이상까지 간다고 봅니다.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시일이 그렇게 뭐 몇 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 지나면 충분히 뭐 10,0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자, 매도가는 저는 한 10,000원까지 일단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네, 이 전 저점이죠. 예, 7,400원, 예, 7,500원 밑에 자, 이탈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손절적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아트로는 2월 4일 종가 기준으로 8,63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목표가는 10,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올 상반기까지 좀 긴 시각으로 이 종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10,000원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7,5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비아트론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우리 시청자분은 9,500원에 이 종목 잡으셨는데요. 비중 역시 10%입니다. 자, 이 현대공업은 2월 4일 8,770원 선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공업, 이 어떤 종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현대공업이요? 네. 저는 현대 중공업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네. 예. 이거 왜 이렇게 매수가가 9,500원인가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예, 매수가. 말도 안 되는 매수가를 네. 해가지고 이거 원고 잘못 보내준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현대공업이라는 또 주식이 또 네. 있더라고요. 현대공업 하시면은 일단은 자동차 내장재 생산 전문 업체예요. 특히 이제 시트 패드하고 이제 암레스트라고 아시죠? 그 우리 운전할 때 보면은 그 옆에 그 팔걸이 이렇게 네. 되는 거, 특히 이제 그걸 다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자동차 내장재 전문 업체입니다. 자, 작년 3분기 실적 보시면은 연결로 봐서요. 매출액이 381억 원 나왔어요. 자, 영업이익이 29억. 자, 각각 전년 대비 매출액은 한 9% 정도 이렇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4% 증가. 굉장히 그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통상적으로 3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자동차 그 내장재 쪽에 대해서는요, 3분기는 일단 추석이 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여름 휴가 등이 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굉장히 전통적으로 이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그 호실적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뭐 차량용 그 내장재인 그 자동차 그 시트 내지는 그 암레스트를 갖다가 주로 이제 생산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가 상당히 지금 그 고급화가 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죠. 자, 그래서 자동차가 일단 고급화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장들이 역시 그 질이 좋은 질이 좋은 내장재를 갖다가 좀 찾는 그런 상황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 일단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은 자동차 내장재 제품들에 대해서 이제 각종 사양을 이제 추가하면서 좀 고급화해서 이제 고급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레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단위당 제품 가격이 2010년에 약 한 14,000원이었던 제품이 2014년도에는 무려 34,000원으로 일단 3배 정도 이렇게 대폭 상승하면서 이제 이익 증대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자, 특히 이제 현대공업은요, 지금 이제 이 기업도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데, 자,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중국발 매출 증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매출초 다각화.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이 기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지금 중국에 지금 4.5 공장 증설을 확성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내년이죠. 2016년 2분기에 이제 창조 공장에 약 30만 대가 지금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 1분기는 또 충칭 공장에 30만 대가 또 좀 가동할 예정이 있어요. 자, 이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공장들에 대한 동반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또한 주요 품목인 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 내 주요 경쟁 업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대나 지금 기아차
쪽으로 지금 매출한 그 비중이 지금 거의 100%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캡티브 마켓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그 기아차 매출 여해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는 그러한 매출 구조였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부분들도 2016년부터는 매출 다변화의 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장안이나 아니면 그 북경 기차향 그 매출이 금년 9월 이후부터는 지금 발생이 좀 되기 때문이죠. 자, 그 수주 기준으로 봐서는 연간 매출액이 약 그 장안 쪽이 한 46억 원, 그리고 북경기차 쪽이 한 20억 원 정도를 좀 수준했기 때문에, 자, 이 수주한 발주량이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매출로 잡힌다는 것도 이 현대공업의 그 매출 다각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적이고요. 또한 그 금년 1분기에도 그 매곡 그 신공장 이전에 따른 그 시트패드 캐파의 그 확대로 인해서 또 외형 성장의 또 그 외형 성장도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 좀 전체로 봐서도 현대공업 같은 경우 조금 더 가져가는 전략을 좀 제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대공업 정말 잘못 보면 현대중공업이라고 착각하기도 쉬운 업체인데요. 자동차 내장재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내장재도 좀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중국발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공업. 이 종목 저는 좀 생소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 현대공업도 역시 똑같은 거죠. 네, 일단 뭐, 7,410원 뭐 바닥을 형성 이후에 지금 바닥 형성 이후에 지금 8,100원에서 지금 뭐 9,600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주가 지금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가격적 측면에서도 뭐 크게 여기서는 지금 뭐 무리한 구간대가 아닙니다. 자, 이제 다만 우리 시청자께서 이제 매수 가격이 좀 9,500원이거든요. 예, 좀 살짝 좀 높은 가격이 좀 들어오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좀 제반 이평선들이 지금 주가가 워낙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썩 뭐 좋지 않은 모습은 물론 뭐 당연하겠죠. 자, 당연하기 때문에. 자, 만 원 넘게 갑니다. 12,000원 넘게 갑니다. 저는 뭐 이런 주식 잘 팔지는 않지만은요. 예, 뭐 같은 논리겠죠. 네, 일단은 뭐 이평이 좀 역배열 상황이죠. 네, 200일, 120일 지금 포진되어 있는 한 9,500원 정도. 자, 매수가에서 조금 한번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조정 준다 논리목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뭐 재매수를 좀 하시던지, 아니면 좀 주가가 좀 빠지면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도가를 좀 가격을 좀 더 물을 타셔갖고 좀 낮추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대응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200일하고 이제 121 2평대인 뭐 여기서 한번 다시 밀릴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9,500원에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는 전략도 위에 보이고요. 자, 손절 라인은 자, 양쪽 이상 바닥 쪽이죠. 예, 8,200원. 자, 하향 이탈 시에는 자, 손절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현대공업은 2월 4일 8,770원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은 좀 고점에서 이 종목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9,500원이었는데요. 목표가 9,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0원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대응은 8,2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 종목들 다 봤다고 우리 대표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죠. 자, 오늘 좀 새롭게 좀 포트폴리오에 추가해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신규 추천 종목 소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니,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안 되겠까요? 안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해 주시는지 자, 이 종목 좀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아이마켓 코리아를 이제 갖고 온 이유는요. 일단은 뭐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은 뭐 매출 자변에 따른 어떤 이익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M&A죠. 인수 합병을 통한 시장 지배력이 좀 강화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보여줄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이 기업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요, 그 인터파크 계열의 그 B2B 전자 상거래 업체입니다. 예,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그 기업 간의 그 전자 상거래 업체입니다. 자,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요, 지난 2000년입니다. 지난 2000년 그 삼성그룹 계열사와 그 공동 출자로 설립이 된 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계열사 뭐 밀어주기 이러한 그 논란 이슈로 인해 갖고 삼성그룹이 이제 2011년도에 그 인터파크로 이제 경영권을 양도를 하죠. 자, 그래서 삼성그룹은 또 이제 2011년도에 인터파크의 경영권을 이제 양도하는 조건으로 2017년까지 약 한 10조 원에 이르는 매출과 그리고 이제 2019년까지 그 비경쟁 조건을 갖다가 이제 보장을 합니다. 자, 그 덕분에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그룹의 지금 2013년 기준으로요, 그 매출 비중의 약 한 70%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 삼성그룹의 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실제로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매출 규모를 보시면은요, 2010년도에 약 한 1조 5,500억 정도인 매출이 2013년도에는 2조 5천억 정도로 2배 이상 정도, 두 배는 아니죠. 한 80% 정도 이렇게 증가했고요. 2014년 연결 기준 매출액도 약 한 2조 한 8천억 정도로 진짜 우리가 지금 추정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영업이익 또한 390억에서 한 580억 정도로 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2014년 3분기 실적 잠깐 또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연결로 보시면 매출액이 6,70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4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8.5% 증가했습니다. 자, 8.5%와 28% 정도 증가했고요. 4분기 역시 뭐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일단 보일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그 삼성 쪽으로 그 들어가는 매출 비중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정도를 지금 차지를 했지만은요, 계속 다각적인 그 매출 다각화를 통해서 지금 삼성으로부터의 그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좀 이익 개선세가 지속되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또한 아이마켓 코리아는요, M&A를 통한 좀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좀 매출도 좀 점진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동기업 같은 경우는요, 2014년도 작년 초에 그 의약품 도매 사업자인 안영케어를 갖다가 75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자, 750억 원이면은 딱 지분이 51%죠. 자, 이 안영케어는 뭐 하는 기업이냐? 자, 세브란스 병원의 전문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바로 이 아이마켓 코리아의 어떤 기존 사업을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 유통 경쟁력을 갖다가 지금 의약품 산업에서도 좀 강점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어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안영케어를 갖다가 이제 인수를 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지금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 또 지난 5일이죠. 네, 1월 5일 날 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인수를 추진 중인 그 큐비리지 또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큐비리지는 뭐 하는 기업이냐? 역시 그 사무용품 구매 대행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큐브리지의 어떤 중견 고객사들을 통해서 지금 매출 확대와 그리고 또 이제 안영케어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갖고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매출 증대가 계속 좀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마켓 코리아 좀 점점 덧점시 내지는 분할적으로 한번 좀 매수에 가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규 추천 종목으로 오늘은 아이마켓 코리아를 소개를 받아봤는데요. 아이마켓 코리아 인터파크 계열의 B2B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도 실적이 참 준수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M&A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좀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 지금 현재 2월 4일 종가 기준으로 26,6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지 차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이마켓 코리아도 역시 보면 차트가 참 보면은 예쁘죠. 네. 24,000원대 좀 이중 바닥을 좀 찍었습니다. 이중 바닥 찍고 지금 이제 상승 1파 나왔다가 지금 눌림목 부정파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평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역별입니다. 이제 역별인데, 자, 주가 움직임 보시면은 이게 크게 그 등락폭이 그 심하지 않는 기업들이에요. 자, 뭐 연 매출 한 뭐 2조, 3조씩 이렇게 발생하는 기업들, 뭐 주가가 지금 뭐 26,000원대입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전체적인 뭐 제반 뭐 이평선으로 봐서는 일단은 뭐 주가는 좀 썩 좀 좋은 위치는 아니죠. 자, 뭐 위로 지금 뭐 120일, 200일 자 지금 이평이 지금 포진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닥 썩 좋지는 않지만은 자 중기적으로 뭐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일단 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뭐 현재 구간대 26,500원 전후로 해서 일단 매수 상관없습니다. 자 매수가 한 26,500원 전후 네 일단 가담하시고요. 타겟 프라이스 단기적으로는 네 28,500원 제시해드리고요. 중기로 봐서는 뭐 충분히 3방 이상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절 라인은 바로 이제 이중 바닥이죠. 자, 25,000원. 자,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손절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이 매매 전략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500원 전후에서 이 종목 좀 담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기적인 목표가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8,500원 선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3만 원 선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 대응은 25,0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규 추천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새롭게 소개받아봤던 종목 아이마켓 코리아였는데요. 이 종목 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고 계신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제 입춘도 지나고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비상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 건강에 참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 날에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 찾아보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챙겨서 좀 건강 관리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